안녕하세요. 정호쌤과 함께하는 4학년 과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이네요. 잘 지냈나요? 평소라면 우리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우리가 이렇게 화면 속으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빨리 만나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죠? 네, 바로 관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관찰은 우리 몸의 5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관찰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5가지 감각, 즉 오감을 선생님이랑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그렇죠, 눈. 두 번째, 코. 세 번째는 입. 네 번째는 귀. 다섯 번째는 피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감을 이용해서 관찰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나누어 봤었죠. 변화하기 전, 변화하는 중, 변화하는 후. 이렇게 나눠서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과제를 내줬었는데 기억나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발포 비타민을 물에 녹여서 과정을 관찰하기. 어떻게 여러분 집에서 해보았나요? 해본 사람 손! 손든 친구 매우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자, 사랑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발포 비타민 실험을 해보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타민, 그 다음에 물이 든 유리컵입니다. 그럼 자, 이거를 여기에 넣어봤을 때 생기는 변화, 여러분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 함께 말해보도록 합시다. 자, 넣어봅니다. 자, 셋, 둘, 하나. 자, 여러분 보이나요? 자,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관찰하고 있는 사실들을 눈으로 혹은 귀로, 입은 어쩔 수 없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간단히만 얘기해 보죠. 여러분이 관찰했던 것 중에 선생님이랑 같이 겹쳤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선생님은 그냥 봤을 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사실 중인데요. 자, 물의 색깔이 분홍색으로 변했고요. 소리가 저번 것들보다 크진 않지만 역시 치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렇게 기포가 그러니까 공기 기포가 솟아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치하는 소리. 그리고 냄새는 선생님이 대신 전달해 줄게요. 냄새를 맡았더니 뭔가 좀 그야말로 비타민 그런 특유의 냄새 있죠? 뭔가 상큼한 냄새라고 할까요? 그런 냄새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우리가 본격적인 한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대상의 무게와 부피를 측정해 봅시다. 활동 1. 측정 방법 알아보기. 활동 2. 탄산수 만들기. 오늘은 지난 시간처럼 탄산수를 만들어 보는 실험을 하겠습니다. 물 100ml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죠. 혹시 발견했나요? 선생님의 말 속에서? 저번에는 우리가 물을 3분의 2만큼 사용한다고 했어요. 3분의 2. 사실
잴 때마다 3분의 1을 정확하게 재기가 조금 어려웠죠. 오늘은 물 100ml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지 가능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실험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실험 준비물 소개를 들으면서 어떤 실험 도구가 과연 물 100ml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일지 또 생각해 보고요. 또 전체적인 실험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식용소다와 식용구연산이 필요합니다. 자, 투명한 유리컵 필요하고요. 눈금 실린더 2개의 약숟가락, 물, 약포지 2장, 전자저울, 자 마지막으로 유리막대. 자, 이와 같이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실험 준비물이 저번보다 많아졌죠? 근데 오늘 실험 준비물 중에서 좀 주의에 깊게 신경 써서 사용해야 될 실험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실험 준비물 유의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13쪽 사진을 같이 볼까요? 눈금 실린더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눈금 실린더를 평평한 곳에 놓습니다. 두 번째, 액체의 가운데 오목한 부분에 눈높이를 수평으로 맞추고 눈금을 읽습니다. 실험할 때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혹은 아래에서 위려다봄으로써 측정하지 않습니다. 화면 속의 사진 또는 교과서 13쪽의 사진을 같이 살펴봅시다. 자, 이 전자저울은 무엇을 잴 때 사용하는 도구죠? 네, 바로 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전자저울은 평평한 곳에 놓습니다. 기울어지거나 울퉁불퉁한 곳에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면 왼쪽에 공기방울 보이죠? 이 공기방울이 수평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검은색 원 안에 한가운데 오도록 잘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게를 측정하기 전에 전원을 켜고 0점 단추를 눌러서 0점을 맞춰줍니다. 0점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겠죠? 전자저울의 사용 방법 명심하도록 합시다. 활동이 탄산수 만들기. 그럼 실험 순서를 같이 확인해 볼까요? 교과서 12쪽 또는 화면 속의 실험 순서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 실험을 어떻게 할지 머릿속으로 구상해 보도록 하세요.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 100ml 양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눈금 실린더의 가운데 부분을 잡고 기울여서 물을 붓습니다. 물이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본다. 자, 아니라고 했죠? 자, 눈높이와 물의 오목한 부분을 수평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조금 부족하네요. 자, 조금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넣었네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포이트를 사용해도 좋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물 100ml를 측정을 하였고요. 가루물질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약포지에 식용구연산과 식용소다 이름을 각각 적어줬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2번 접어줬습니다. 자, 선생님 미리 준비를 했고요. 이제 전자저울을 사용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주의할 사항 있죠? 저런 버튼을 누른 다음에 0점 단추를 언제 눌러야 될까요? 바로 약포지를 올려놓은 후에 눌러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약포지를 올리기 전에 0점을 미리 맞춰버리면은 그 후에 약포지 무게까지 재지고 그 다음에 가루의 무게가 측정되기 때문에 가루 물질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약포지를 올려놓은 후에 0점 버튼을 눌러서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 가루 양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소다를 그러면 4g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용소다 4g 측정 완료했습니다. 이번에는 식용 구연산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약포지 올려놓고 0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루 물질 올려놓으면서 정확하게 그램을 재줘야겠죠? 자, 구연산은 2g이니까 조금 더 빨리 했네요. 자, 구연산은 2g 측정 완료했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탄산수를 만들어 볼까요? 눈금 실린더로 100ml를 정확하게 측정을 했죠? 100ml를 투명한 유리컵에 부어줍니다. 식용소다 4g 우리 만들어준 거 있죠? 자, 4g을 투명한 유리컵에 넣습니다. 유리막대로 잘 저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용 구연산 2g을 투명한 유리컵에 넣어주고 저어주면은 자, 탄산수 완성! 오늘 공부한 내용을 실험 관찰 7쪽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은 화면을 잠시 정지해 놓고 정리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요? 전자저울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다음 시간에는 과학자처럼 예상해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 공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